안녕하십니까. 엉덩이 대장 장편외과 이성건입니다. 자, 치료 항문 농양 얘기로 세 번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안녕하세요. 엉덩이 대장님. 오늘은 치루 예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치루는 꼭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술, 과음 금지, 2번 설사 조심, 3번 항문 청결을 위한 자욕. 그런 거 좋고요. 대부분 이제 치료가 남자분들이 술 많이 드시고 설사한 다음에 잘생기시거든요. 항문 농양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설사를 유발할 만한 음식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평소에 설사를 좀 너무 자주 하시는 분이시라면 대장 내시경을 하셔서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거나 또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나 좀 피곤하시거나 그러신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치루 진단을 받으셨는데 혹시 치루도 유전이 되나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사실 유전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으신데요. 그러지 마요. 사실 대장암도 뭐 유전이 연관이 있다고 해서 막 엄청 미디어에서는 얘기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문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뭐 치질도 유전되냐고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물론 연관이 없지는 않지만 생활 습관하고 연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주시죠. 치루 환자분이 완치가 되시면 엉덩이 대장님은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 대장 내시경을 권유하시는데 대장님께서 대장 내시경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치료가 유난히 자주 생기거나 또는 처음부터 복잡 치료이거나 또는 다발성 치료이거나 또는 젊은 분들에게 치료가 생긴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 때문에 생긴 치료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크론병과 치료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장 내시경을 꼭 권유드려요. 치료가 다 낫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대장 내시경을 꼭 해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치료의 원인으로 대장 염증성 장질환 때문에 생긴 거라면 대장 내시경을 하셔서 치료를 하셔야지 재발 방지가 되기 때문에 치료 예방에 있어서 대장 내시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루. 완치 이후에 지속적으로 내원하여 재발을 확인해야 되나요? 아, 네. 뭐 확인하면 좋기는 한데요.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세요. 사실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하거든요. 뭐 1년, 3년, 5년 또는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치료가 한번 진단됐다고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항문 초음파를 해야 되는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그런 걱정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기적으로 오셔서 진찰하시고 하는 거는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엉덩이 대장님. 이어서 항문 농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문 농양, 대부분 치루가 되는 건가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항문 농양과 치료는 원인도 거의 비슷하고 생기는 이제 기전도 좀 비슷한데 항문샘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염증의 길을 만들면서 터져 나오거나 길을 만들면서 옆으로 퍼지는 걸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설명하죠. 농양으로 수술한 다음에 치료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치료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치료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치료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죠. 사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게 농양 수술 하시기 전에 항문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농양만 있는 건지 아니면 농양하고 동반된 치료가 같이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 초음파에서 치료가 있다고 하면 농양과 더불어서 치료까지 있다고 하면 치료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질문 주시죠. 항문 농양이 진단이 어렵다고 하고 특히 요즘은 코로나 혹은 몸살로 오진되어서 엉뚱한 치료를 병행하다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항문 농양은 증상이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애매하지는 않고요. 누가 봐도 항문 농양이라고 진단할 수 있게 쉽게 진단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항문 주위가 좀 부으면서 빨개지고 붓고 아프고 뭐 진물나거나 또는 열감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농양이죠. 하지만 가끔 드물게 아주 증상이 애매한 경우가 있죠. 특히나 농양이 깊이 있는 경우, 심부에 있는 심부 농양이라든가 또는 농양이 생겼는데 아직 피부 쪽으로 발현이 안 된, 표시가 안 되는 경우에는 꼭 몸살처럼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춥고 한기 들고 뭐 이렇게 때로는 열이 나기도 하면서 꼭 감기 몸살처럼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증상처럼 생겨서 와서 코로나 검사까지 하고 또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코로나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항문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그제서야 항문 농양이 발현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에 질문도 많이 종종 오시는데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데 항문 농양이라고 증상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있으신데 그래서 처음에는 증상이 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요. 사실 초음파로 보면 금방 진단이 됩니다. 항문 농양을 진단받으면 수술을 해야 되나요? 과잉 진료일까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체질로 무조건 수술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농양은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치료도 수술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농양인 경우도 있지만 단순 뽀록지인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피부에 이렇게 종개 같은 거 많이 생기시잖아요. 뽀록지 같은 거 생기는데 실제로 뭐 그런 거라든가 한선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땀샘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농양은 아니거든요. 항문 농양은 아닙니다. 그거는 수술 안 하고도 좋아질 수 있고 항생제 쓰고 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문 농양이 맞다 그러면 항문 샘에서 염증이 생겨서 항문 농양이 생긴 거라면 수술을 해야 되고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술이 힘든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농양이면 수술하셔야 됩니다. 농양 수술 후 배농관을 달았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혹시 배농관 때문에 염증이 생기진 않을까요? 배농관은 안에 염증을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잘 배출이 되기 위해서 잘 배액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염이 된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희 장편외과는 농양 수술하신 분들한테는 소독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일부 선생님들은 소독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뭐 배액관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소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장편외과는 배액관을 안 넣어도 당연히 소독을 하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번 편 마지막 질문입니다. 항문 농양, 재발 이야기가 많은데요. 혹시 치료 방법에 따라 재발의 확률도 달라지나요? 네, 좀 다소 그런 면이 있죠. 농양은 재발은 잘 하긴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항문샘에서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또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재발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부위에 또 생기는 건데 어쨌든 항문 농양은 종종 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죠. 뭐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배농술보다는 그 농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좋아하는데요. 일부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농양이 생기면 째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교과서에서도 그게 수술 방법으로 알려져 나와 있는데요. 저는 농양이 있더라도 배농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염증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좋아하거든요. 그거 한다고 해서 합병증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회복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만 재발률은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의사들마다 의견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항문 농양 그리고 치료 예방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치료하고 항문 농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터넷 보시면 치료나 항문 농양 검색을 했을 때 재발 얘기 너무 많고 재발의 확률이 너무 높다 그러고 워낙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으셔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험이 있는 의사가 수술하면 괜찮으시고 또 치료나 농양은 병을 방치한다고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더 심해지기 전에 또 합병증 생기기 전에
바로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엉덩이 대장 장편외과 이성건입니다. 고맙습니다.